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오늘 출근길을 보니까요. 봄비가 내린 다음이라서 그런지 봄꽃도 더 활짝 피고요. 초록색도 짙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봄 풍경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봄 풍경처럼 다정다감 스튜디오에도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는데요. 김학준 리포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감동을 전해드릴 김학준 리포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정다감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네, 이 고향에 온 마음으로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식입니다. 도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요즘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 너무 쌩쌩 달리니까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도로 위에 또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저도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가 빠르면 대처가 되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크죠. 차 속도가 빠르니까 운전하기도 무섭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방법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이 불안함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찾아간 곳은 대전시청입니다. 도로 위의 불안감,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그 방법의 실마리를 쥐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다들 뭘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정다감에서 네. 아주 고급 정보를 입수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도로 위 불안감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인데요.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인데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이나 또 팜플렛이나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이에 이제 사전 시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신 김에 홍보 좀 도와주시고 가세요. 같이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요. 제가 또 홍보의 신 아니겠습니까? 잘 오셨어요. 자, 그럼 함께 가시죠. 가시죠. 준비는 끝났다. 대전 시민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이를 알리기 위해 안전 어벤져스가 떴다. 저 학준이가 안전 어벤져스와 함께 오늘 제대로 알려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로 위는 복잡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안전속도 5030. 5030! 다 함께 지켜요! 5030! 다 함께 지켜요! 5030. 다 함께 지켜요. 5030. 대전의 시민 봉사자들과 함께 도로 위 달라진 제한 속도를 외쳐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도 수월해질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알렸습니다. 여러분,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알린다고 여기저기 다니긴 했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지 제가 중간 점검 좀 해봤습니다. 저 잠시만요. 코너 속의 코너 다짜고짜 퀴즈입니다. 자, 5030은 어떤 뜻일까요? 50대, 30대? 아닙니다. 그러면 차량 안전속도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50km로 규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X! 네, 정답입니다. 몇 킬로일까요?
30km. 정답입니다. 홍보 제대로 하셨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92%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 모두 안전속도 5030에 참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안전속도 5030, Let's get it! 지켜봅시다.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지켜줘.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야. 절대로 안 돼요. 졸음운전. 길을 건널 땐 스마트폰 안 돼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위험해.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해. 복습합니다. 넓은 시내도로는 제한속도 50km, 주택가나 학교 앞은 30km.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보행자들에게 되게 안심되는 정책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큰 길에서 50km로 가다가 30km 카메라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앞차니 저도 역시 30km로 이제 속도를 확 줄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등하교 시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좀 낮에 그런 시간에는 다시 50km로 해서 좀 교통 혼잡을 좀 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실시되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스러울 정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습관 안전속도 5030 모두 기억해주세요. 김혁진 리포터 열심히 홍보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운전하면서 이 안전속도 5030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봤는데요. 그 궁금증이 이제서야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증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대전경찰청 박중현 교통조사계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화면에서 봤듯이 오는 17일부터 대전시는 물론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도입된 이유 뭘까요? 네, 우리나라가 경제 고도 성장기에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40%로 OECD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의 92%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몰린 도시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시부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2019년 4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네.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도로 위의 제한 속도가 재작년부터였던가요? 이 조정이 돼서 많이 낮아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19년부터 대전시 내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 도로는 시속 50km, 네.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이 요구되는 도로는 시속 30km가 적용됩니다. 네. 이에 맞춰서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네. 5030 체계에 맞도록 도로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를 완료했고요. 2019년 11월부터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대둔산로 등 총 3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의 교통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교통사고 피해 증가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전시의 경우는 이 교통사고 발생률 어떻습니까? 높은 편인가요? 네, 다행히 대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8,200여 건에서 20년 7,100여 건으로 감소하였고요. 네. 사망사고도 73명에서 62명으로 약 15.1% 감소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 비율을 보면 사망사고의 59.7%가 보행자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줄이면은 교통사고 예방에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속도를 줄이면 긴박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또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대전시에서도 한밭대로 등 3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12.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네. 보고된 연구와 해외 사례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요. 충돌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 제동거리는 25%,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7일부터 속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만약 제한 속도를 어겼을 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고 제한 속도 20km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 네. 그리고 20에서 40km 초과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작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80km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형사 입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우리 학준 씨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한 것들을 좀 받아왔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간선도로도 50km 제한을 받습니까? 네, 속도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히려 그 교통체증이 늘어날 것 같아서 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모든 간선도로도 50km 제한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주택가, 학교 앞은 제가 30km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50km를 제한을 받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네, 모든 도로가 일률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중 넓은 시내 도로가 시속 50km로 전환됩니다. 네. 다만 시속 80km 또는 70km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 구간은 네. 급격한 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 혼란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자동차들의 속도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현재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하여 그 제한 속도가 하향되는 구간에 무인 단속 장비가 9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는 4월 17일부터 이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로 상시 단속을 할 예정인데요.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km,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로 운전자분들은 규정 속도를 잘 지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은요,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차량 통행 속도를 하향함에 따라 목적지 도달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호와 교차로가 반복되는 도시부 도로 특성상 주행 속도가 감소하더라도 통행 시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증 조사를 했는데요. 대전시청에서 신탄진역까지 구간, 그리고 대전시청에서 파남동 구간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운행한 결과 네. 통행 시간 차이는 불과 4분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에 비할 바가 아니죠. 처음에는 속도가 줄어 불편하고 속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겠으나 점차 익숙해지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와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속도를 낮춰도 이동 시간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이 제가 또 의심이 많아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은 구간을 다른 속도로 주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50km와 60km.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KBS 방송국에서 출발해서 대전시청을 지나 한 바퀴를 쭉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도착 시간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줄면은 도착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먼저 시속 50km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보니까요, 확실히 좀 천천히 달린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약간 느린 감은 있으면서도 확실히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50km로 달려서 다시 방송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31분 50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돌발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운전할 때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비교를 위해 이번에는 시속 60km로 운행해 보겠습니다. 시속 10km면은 차이가 꽤 날 것 같은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안전 운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교 분석 좀 해볼까요? 저 50km 달렸을 때와 60km로 달렸을 때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차와 차의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50km가 더욱더 편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시간은 아까 31분이었다면 지금 26분 44초로 되어 있습니다. 5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만 또 10분만 더 빨리 나오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리포터, 전화 아주 동분서주 바쁘셨네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단 10km 차이인데도 보는 저도 이 안정감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 10km 듣고 그리고 조금만 이 시간을 더 투자하면 우리가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장님, 이 안전속도 준수 외에도요, 교통 단속하시면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다면서요. 네, 먼저 대형 차량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입니다. 그 도로교통법 25조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차량들이 특히 대형 화물 및 승합 차량들이 교차로 상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위 차로라는 게 어떤 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네. 우측 그러니까 도로 바깥쪽이 제일 하위 차로고요. 네. 그거보다 중앙선 쪽에 붙은 차로들이 상위 차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길 가장자리에 붙은 하위 차로로 우회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행자의 경우에는 무단횡단입니다.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원인 중 무단횡단이 가장 심각한데요. 여전히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지역의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절대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 위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예요.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교통법규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살펴볼까요? 네. 먼저 도로 위 위험한 끼어들기는 금물. 조심조심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보면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그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진입로, 진출로 또는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로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주차 시에는 고인목 필수. 이건 무슨 뜻이죠, 계장님?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에 의하면 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에는 기어를 주차에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가 굴러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네. 기어를 피해 놓은 후 고인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 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물 웅덩이를 지날 때 조심해라. 이런 상황 가끔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 웅덩이 부근을 지나다가 주변에 있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교통법규들 많을 텐데요. 나의 안전과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안전속도 5030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단횡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에 지하철 1호선보다 긴 무단횡단 방지 패스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집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 주요 교차로에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을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조명 설치로 야간 교통사고가 평균 42%로 대폭 감소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리도 환해지고 안전도 높아지겠죠? 네. 자, 계장님, 이 대전경찰청에서도요, 이렇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먼저 교통사고 다발 지점 314개소를 선정해서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를 활용한 거점 유동 순찰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올해 2월 22일부터 경찰 마크가 없는 암행 순찰차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암행 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입니다.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일 대전 전 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장님, 마지막으로 이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교통사고 없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의 기조가 소통에서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보행사고의 주 원인인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주말부터 시행될 안전속도 5030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교통법규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TVU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